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연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폴 호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 경제를 특별히 예를 들면서 그 지금까지의 자본주의가 오로지 거대한 그 물질적 흐름의 단 6%만 생산물이 되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그런 낭비적 시스템이 됐다. 아주 요약. 저는 그 속에 아주 함축되어 있다. 이 자본주의의 오류가.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세계 이제 식량 위기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여전히 이 세계 식량의 40%가 가축 사료로. 네. 그리고 또 어류의 50%도 가축이나 이 양식 어류의 그 사료로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 뭐 이런 쪽에서 그 우리가 만들어낸 이 그 자본주의 성과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결국 여전히 지금도 10억 명의 세계 인류가 굶주림으로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 한편에 나머지 20억의 인구는 너무 배불러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이런 아이러니. 예. 또 이런 과정에서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또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수 공통 그 전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 생물종 멸종, 뭐 수지 대길 오염 뭐 이런 갖가지 치명적 생태계가 철회해 왔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를 아주 지상선인 것처럼 달려왔던 인류에게 사실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다. 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방금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중에 특히 기후 위기 이거 잘 우리가 기후 위기 하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되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느끼고 있죠. 이미 느끼고 있는 게 저도 지난 작년 여름에 저희도 가능한 한 에어컨을 이제 안 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제 꼭대기층에 살아가지고 정말 더워가지고요. 더워서. 제가 더위 먹어가지고 한번 그 예배 시간 중에 아주 잠시 화장실에 가야 할 정도로 그런 했는데 기후 위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뭐 물론 코로나죠. 근데 올해 소위 우리나라가 평균 33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1년에 차지하는 그 날수가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2018년까지 한 30일 정도로 이게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폭염이. 네, 폭염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악순환이죠. 그렇게 폭염이 늘어나면 또 에어컨을 또 사람들이 틀어야 하고 이런 거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식량 위기다라고 느끼지 않겠지만 난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난민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 발생이 되는 것 혹은 내전이나 내란. 근데 식량 위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유럽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은 결국은 기후 위기에서 촉발된 식량난 때문이고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아주 굉장히 낮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2% 네네 자급률이 그렇죠. 식량 자급률도 그렇고 뭐 곡률 자급률은 더 낮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이 식량 위기 대비책이 제로 수준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올 여름을 두고 봐야 하는데 2020년 가을 겨울에 미국의 특정한 지역 일부 지역에서 굉장한 식량난이 있을 거라고도 또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기후 갑작스러운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로부터 자유롭지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박사님 지난 이제 2018년에 세계 자연 기금이라고 하는 데가 그 학술지에서
이 기후 변화에 게재했던 그 논문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그건데 그 지구 기온이 2도가 상승을 하면 전 세계 그 생물의 25%가 다 멸종한다는 겁니다. 2도가 상승하면.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여다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이 산업 문명이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온도가 0.5도인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1도가 상승한 이 상황에서 방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느끼는 폭염뿐만 아니라 벌써 지난해 그 7월에 그 폭염으로 그린란드에서 그 약 1970억 톤 이 얼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또 올라가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또 피해 발생한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허리케인이다 뭐 이런 것도 강도가 훨씬 강해졌고요. 최근 수년 동안을 보면 그러면 이런 그 자연 재해로 뭐 수천 명이 죽고 실종당하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몇 차례가 태풍이 왔냐면 6차례가 그렇습니다. 또 예전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인 거지요. 그런데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폭염, 미세먼지, 산불, 뭐 그다음에 가까이 다가온 이제 식량 위기 문제, 뭐 등등 많이 느끼는데 근데 그 느끼고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국가는 국가대로 이런 정책 그래 아까 뭐 그린 뉴딜을 아마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육류 소비를 줄인다든지 뭐 채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데 뭐 개인의 삶을 바꾸기도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추구해온 이 산업 구조 그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화력 발전소 없애야죠. 석탄.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뭐 하자. 그런데 그 다 주장은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게 가까이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사실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이런 게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듣는 것으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이제 위기 수준으로 왔다 뭐 이런 진단 아닙니까?